지금 시각 1월 3일 02시입니다. 내 몸이 너무 가려워서 깼습니다. 깨서 지난밤에 작업하던 핸드폰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지금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제가 세상을 잘 산다고 살았는데 제 몸이 죽을 병이 2가지나 걸려있고 암이라는 것이 2가지나 지금 걸려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하여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콘돔을 끼고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 당시 1994년도에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달라고 청혼을 했고 아내도 그것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를 결혼 상대제로 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를 부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진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고 단지 내 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를 맞이할 때 정말 이분을 하고 마지막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함께 여행하면서 방포 해수욕장 거기를 왜 갔냐면은 최북단 거기 그게 뭐라고 그러는데 거기 북한이 보이는 곳 올라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방포 해수욕장에 둘이 저걸 구해놓고 펜션을 구해놓고 둘이 내려갔습니다. 자시라고요. 주무시라고요. 내려가서 성경을 보니 성경이 아니고 내려가기 전에 성경을 보니 전도서 9장 9절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서 9장 9절을 가지고 해 아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지낼 것이라 이것이 해 아래서 너희에게 받은 분복이다는 말씀을 둘이 서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고 1994년 4월 달에 상처를 하고 12월 5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결혼 기념일로 제가 어떤 때는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도 기억 못한다고 핍박을 받고 이제는 일을 놨기 때문에 기억을 해가지고 저 앞에 보이는 난초가 바로 결혼 기념일을 처음에는 국화를 사다 놨는데 잘못 사왔다고 핀잔을 해서 다 버려버리고 난초를 다시 화원에서 사가지고 오니까 또 그것도 비싸게 사왔다고 돈을 함부로 쓴다고 그러면서 진짜 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일을 저질렀다고. 해피람 파스타 그게 세종에
랜드마크가 된다는 천마을공인중개사 남진거래 꼬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안수현, 지금 카나다가 있는 제 며느리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수현이를 만나서 너무 반가서 내가 며느님 해가면서 그 청약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해피라운 파스타 B1, B2를 계약금 2천만 원을 진짜 나하고 20년간 같이 일한, 현금이 없어서 일한 신기순 사장에게 부탁을 하니까 왜 그걸 하냐고, 그거 하면은 망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아서, 마침 그때 제가 핸드폰에 하나은행 원큐 앱을 깔았기 때문에 밤에 그날 저녁에 2천만 원을 만드는데 마이너스를 하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돼서 그날 밤 11시경에 해피라운 파스타, 그래서 지정한 그 아시아 신탁, 거기에 2천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내가 거기에 2천만 원을 입금시켰으니 당신이 서류를 해주면 그 2천만 원을, 아니 저기 계약금을 1억 6천 16억 9천만 원짜리인데 16억 9천만 원을 내서 1억 9천을 거기 그 실장님이, 아니 실장이 아니고 거기 그 시행사 사장님께서 직접 DC를 해줘가지고 15억의 B1, B2를 제가 인수하는 걸로 해서 남진걸 회장하고 다, 안수현하고 다, 또 안도구 실장, 실장이죠, 그 하고 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약에 만화가게라는 거 2,500평이 전부 다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만화가게가 그 만화가 이현세가 그리는 것이 만화가게잖아요. 외인구다님 뭐 그런 것도 그려가지고 진짜 유명한 배우도 많이 배출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고 만화가게가 다 나갔다고 그랬기 때문에 2,500평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말만 믿고서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그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만약에 2천만 원을 내고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2천만 원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15억에서 1억 5천만 내면은 만약에 자기네들이 약속한 대로 그 해 12월 달까지 그 만화가게니 모든 것이 조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는 게 아니고 배액을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아시아 신탁이라는 신탁회사에서 주관을 하고, 건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설업체가 대림이에요. 대림건설 이누구이군 회장님인가, 그분이 얼마나 양심 경영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용인에도 진짜 대림타운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뭐 대림타운 6,000세대예요. 진짜 6,000세대짜리 대단지를 산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거기는 아파트 층고가 딴 데는 다 2m 30이면 거기는 2m 40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둔산 공인중개사 거기 둥지 아파트 주민들 중에 이제 좀 재테크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거기가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둥지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리 갔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대림 한숲 아파트죠. 대림 한숲 아파트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 한숲 아파트가 굉장히 그 분양도 많이 되고 가치가 인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제가 해피람 파스타를 분양받을 때는 대림 한숲이 아니고 한숨 아파트다. 분양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는 분양이 돼야 저기를 하는데, 분양이 돼야, 우리 아지가 오줌 똥 싸는 화장실에 분양이 돼야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대림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 무렵에 저기 회장님께서, 선친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너무 경영이 힘들어서 돌아가셨는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마 그 자녀분이 회장님이실 텐데, 그런 그 저기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니 참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랜드마크가 되고, 또 여기에 그 처음에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주로 여기 지역 주민들로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분양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가가 비어 있어도 지금 말썽 없이 제가 가보면 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뭐만 이제 안 되고 있냐면, 제가 중간중간 거기 들려가지고 분양이 됐느냐, 아직 분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온 비투를 나를 줘라. 그래가지고 내가 내용 증명까지 보낸 거예요. 아시아 신탁으로다가. 그런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나 우리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지 아버지가 완전히 돌았다 이거지. 할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계약금을 그렇게 집어넣고 그래가지고서는 돈을 떼니까, 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시트니스 센터라고 3천에 170 월세가 나오는 그 건물도 박영선인가 소유인데, 박영희라는 그 동생이 언니 명의의 상가를 동생이 거기다 프랜카드를 200평을 갖다가 5억인가 지금 7억에 판다고 그렇게 프랜카드를 붙여놓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내가 여기는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밀크 노래방이라는 노래방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음향 기기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1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음향 기기를 제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가계약금으로 해서 처음에 300 냈다가 그 후에 200 냈다가 나중에 300을 더 내서 총 800을 거기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 5억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3억인가 얼마만 마련을 하면 돼서 국민은행에 상담을 하니까, 먼저 분들은 신용 상태가 좋아서 5억이 나왔지만은 만약에 선생님이 그것을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5억을 채무 인수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은행에서. 그러나 나는 아내한테 이것을 계약을 하자.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해가지고서 국민은행에서 내가 못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질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모든 서류를 다 만들어서 그 천마을 공인중개사 남진거리하고 이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1금융권에서는 안 되고 제2금융권 OK 저축은행에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서는, OK인가 뭔가 지금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그 저축은행에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다 서류 만들어가지고서는 했는데, 남진거리 이 친구가 자기 강원도 집인데 자기 부모 뭐 재산날인가 뭐가 있다고
저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리를 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사이에 이제 소개를 한 거지. 말하자면 자기 오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서방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 그거 만약에 했다가는 너도 그지 되고 다 그지 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이행을 못 해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2천만 원도 떼고 800만 원도 떼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예? 그런데 내가 왜 세종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다 생각해요. 여가 제가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되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양에 대해서 관심도 못 썼어요. 그런데 이 메이저시티라고 그래가지고 광고가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 대우건설에서 대우 푸르지오에서 3,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서울의 명동급으로다가 조성을 하고 있다. 여기는 서울의 명동하고 버금가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선전을 안 해도 광고를 안 해도 세종에 미분양인 건 고사하고 전부 다 서울에서 어? 저기 뭐예요? 정부 청사 공무원들이 분양을 받기 때문에 분양이 미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가 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공무원들한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저한테는 뭐 자격도 안 되죠. 제 집사람이 임대사업자고 저도 그 당시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서 수정 아파트를 구한 상태고 집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게 뭐야 서울에다가 케렌시아라는 오피스텔을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이러니 계약해가지고 그것이 입주가 되는 상태고 그러니 제가 무슨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교적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대형 평수가 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노후에는 23평이면 제일 좋은데 23평짜리는 저희한테 저희가 돌아오겠어요? 돌아올 수 없죠. 경쟁력이 제일 높았던 거 23평이에요. 프리미엄이 39평짜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면 그냥 그 원금이라도 이렇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남겼는데 그 당시에 처음 분양해가지고선 첫 프리미엄이 23평 5천만 원에서 1억이 붙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요. 적은 평수가. 그러니까 큰 평수를 갖다 놓으니까는 이게 뭐 거의 미달 수준에서 아마 0.7%인가 미달에서 이제 넘어가 가지고서는 턱걸이로다가 이제 이게 분양이 됐는데 저는 여기에 솔직히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삼빌라를 질 때부터 저는 오삼빌라 제가 53살에 내려왔고 그 번지수도 1253번지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성경은 숫자의 책이거든요. 1253번이면 12 제자잖아요. 53이면 12 제자가 와라 이거예요. 오세요. 1, 2, 5, 3. 1이 오세요. 12 제자님들. 그때 마침 커맨시 월드 미션이라는 김유한 선교사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김유한 선교사 얘기가 교회 목사님들 중에 11조가 뭐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뺀찌로 이빨을 뽑아버린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니 나는 분명히 11조라는 것을 10계명에도 있고 아니 참 10계명이 아니고 10계명? 10계명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내가 10분의 1을 바치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올리는데 보니까 그때는 구약이었고 예수님도 오셔서 근체와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너희가 들으면서 진짜 의와 정과 신인과 이 세 가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드리지를 않는다고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11조를 강조하고 11조를 얘기하는 목사들은 다 이빨을 자기가 뺀찌르다가
그 사람들 이빨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올리는 것을 계속 본 거예요. 교회는 이제 소홀히 하고, 그전에는 제가 다니던 대전 한빛감리교회 최재현 목사님이 제 초등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신천지 유혹에서도 벗어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형식적으로 다니게 됐죠. 왜 그러냐면 다 말하자면 그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종류다. 또 지금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영재 목사님이,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 전문가인데, 그분 얘기도 11조에 대한 얘기, 또 장로를 자기는 세우지 않는다. 저기 성가대도 세우지 않는다. 왜? 장로들 중에는 뱀 장로가 있고 목사들 중에도 뱀 목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뱀인지, 예? 뱀이 아니고 정말로 선량한 목자인지, 또 장로도 뱀 장로인지 선량한 장로인지 성도가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구별을 해요? 다 교회가 다 저긴데, 예? 똑같이 십자가를 걸고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느 목사 밑에 들어가서 믿어야 제대로 되냐 이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새 사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또 알게 돼요. 그 인터넷 속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분은 평신도인데 교회에 진짜 충성 봉사해가지고 장로까지 직분을 받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전도사를 만났는데 그분도 현재 교회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여자 전도사의 얘기를 듣고 출석하던 교회를 그만둬 버리고, 그분이 출석하던 교회가 동양선교교회라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그분이라고 했던 분이 말이에요. 동양선교교회의 장로님을 역임하신 임종덕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진짜 저기 월남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기 살려주셔가지고, 그런 그 과정을 보고 임종덕이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선택한 백성이다 해가지고, 그 화이트 장군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 자기 자녀가 없는데, 그 사람을 원래 쓰리꾼 출신인데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서 이제 그분을 이제 성장시켜서 화이트하우스에 안보 보좌관도 몇 번을 역임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북한 놈들이 맨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위태로울 때마다 그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집권까지 하게 되는 이런 지금 저희가 됐죠. 그동안에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보는 신경 안 쓰고 민노총 그놈들하고 손잡고서 완전히 경제를 말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집값도 결국에는 누가 올렸냐? 걔네들이 올려버린 거예요. 왜? 올리면 말로는 서민들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지만, 걔네들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 좋은 무슨 찬이 저기 국무총리나 다 법을 제대로 알고 전교조를 그대로 한 사람이 본 찬이잖아요. 그 청약 사람, 국무처 때 했던 사람. 여기 심대평이가 이해찬이하고 저기를 하는데, 그게 뭐야? 정견 발표하고 서로 이렇게 맞상 토론을 하는데, 대평이가 입을 못 열어요. 워낙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잘잘잘잘잘잘 하니까는. 그래서 대평이가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충남지사를 몇 번을 하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지역도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대평동 있는 이 세종에서 못 사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저 같은 나이의 또래의 노인네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그 당시는 대통령이 도둑질을 시켰다니까요. 대한항공이 어떻게 대한항공이 됐어요? 월남이 망하니까, 망해가지고서는 이제 미군들이 버리고 간 군수물자를 정주영이니 조중훈이니 이분들한테 무조건 그냥 훔쳐가지고 말이지, 비행장에 있는 거 그냥 훔쳐가지고서 항공기에다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들여와라. 그러면은 정상적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같으면은 그 도둑해서 들어오는 것을 들여올 수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마약이니 응? 국보 항점 들여오는데도 도둑 물건이라고 그러면 저기를 뭐 안 시키는데. 그런데 확 열어놔 버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떤 도둑질을 하는 걸로 아주 작정을 대고서는 그걸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물건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포니도 나오고, 대한항공에서 이제 비행기든지 헬리콥터든지 조그만한 거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한항공도 만들는지 수입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운영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중훈이 아들 그분도 정말로 그 아버지한테 배운 그걸로 해서 생기는 얼마나 잘생겼어요. 예? 더군다나 이건희가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부인이 이 모시기 아주 욕 잘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개망신을 시켜가지고,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예? 만약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저도 아내한테 야이 니은아, 야이 심 니은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말이지 전 국민한테 들려주면서 일은 아주 파렴치하고, 그 딸은 땅콩 회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형편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작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을 사람도 죽여버리고. 죽이는 것이 그 딴 거 있어요? 예? 저는 이 누구 무슨 그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인가 뭔가 그 사람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뭘로 해가지고서는 자살했다고. 그런데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자살했으면 자살한 것을 갖다가 보여줘야 하는데 막 요란만 떨지, 그 사람은 시체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어디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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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쩌고 됐다고 그냥 그래버리는 거예요. 유병원이도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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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선 저쩌고 됐다고 그냥 갖다가 적당히 해가지고선 마무리 시켜버리고. 그런데 국립과학연구소 거기에서 다 했다는데 국립과학연구소는 믿을 수 있나요? 화성 그 연쇄 사건, 이춘재인가 이 누구가 열 몇 명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살면서 결과적으로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다 이 사람이 범인 맞다고 하는 사람이 범인 아니어가지고, 그런 정부에서 진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정신병원에 지금 사실은 휴가 중입니다. 맑은 마음 정신병원에서 지금 휴가 중인데, 정상인이라고 만약에 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건 정상인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인들은 다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병원을, 정말로 내가 정신병에 걸렸는지 대학병원에 그것 좀 저기를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니까는 3개월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3개월을. 그럼 정신병자가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할 줄 알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정확하게 정신병원이다 그랬으면은 정신병원에 가서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신병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새뜸마을 5단지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고 하는 놈들 두 놈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살고 있는 웨이저시티 이 아파트가 그 화정동 사건 일으킨 걔네들 집이 저기 아파트예요. 아이파크가 무슨 놈 아이파크예요. 아이파크면 내 공원인데 공원이라고 그러면 나무가 많이 살아야 되는데 나무가 새가 가면 갈수록 사는 게 아니고 죽어버린다고요. 다. 그 아이파크예요 이게? 아이다크지. 응? 거기에다가 제가 온전하게 살겠느냐고요. 타이루가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수직으로 타이루가 수직으로 금이 가는 건 괜찮대요. 왜 그러냐면 이 세멘트라는 것은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잡아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수직으로는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원룸을 쳐봤지만은 제 아파트도 수직으로 그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참 빌라가 갈라지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모형 제가 지금 좀 벌어지는 대로 다 빨갛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벌어질 적에는 딱! 딱! 소리가 나면서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다고요. 예. 지금 여기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지금 이 거실 화장실에는 이 마크가 없었었는데 안방에 그 마크가 생기기 시작. 지금 전기도 안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소온 전기 임시로 이렇게 켜놨는데 살겠냐고요. 불어내가지고. 처음에 근원지는 어디냐면 언제든지 근원지가 문제잖아요. 지진도 근원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처음에 근원지는 여기에요. 안방에. 여기였어요. 제가 집사람이 너무 아파가지고 위암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지. 이 사람을 어떻게 살았다고 해요. 지금도 냄새가 나서 제가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한 지가 벌써 5년이 가까워지는데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표도 안 나게 경찰에서도 와서 그때 확인했어요. 경찰하고 소방서에 다 제가 저기 관리사무실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보여줬다. 여기 흔적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금이. 그랬는데 벼락치는 소리를 딱! 그런 거예요. 저기가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관리실에서 오라고 그랬더니 다 그런 현상은 집집마다 생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따구 소리하고 와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관리선놈들도 그 아이파크에서 뇌물을 받아 처먹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촬영해가지고서는 제가 요새 갈라지는 거 지금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한 거잖아요. 이런 아파트에서 살겠어요? 이런 썩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진짜 저는 피땀을 완전히 제 피로다가 이게만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불안해서 살겠냐고요. 아무리 뭐를 잘 만들어놨으면 뭐해요. 무너져 버리면 그대로 압사돼 버리는데.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갑자기 우리 강아지가 지 할머니하고 자고 싶다고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안방에 들어왔다가 안방에 들어오니까는 내가 저것 때문에 이 전립선 비대증 이것 때문에 이 콘돔을 끼고서는 이게 생활을 갑자기 소변도 마렵고 소변을 올라타 보니까는 자연히 또 변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이 갑자기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비상 경계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나 관리실로다가 이것을 이렇게 눌러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방 것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가가지고서는 이제 집 아내를 불러가지고서는 이제 이거 언제부터 안 되냐고 확인을 했더니 자기는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정신병이 걸리고 아픈 사람만 계속 힘들지 오죽하면 제가 세종 중앙병원에
살려가지고 진짜 딸을 앞세워가지고 딸 재산을 해가지고서는 계약을 하려고 그러고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또 동엽놈들도 다 도둑놈들이고 다 도둑놈들이라 해준다고 그러더니 뭐가 어째서 안 되고 뭐가 어째서 안 되고 그 지랄하고 나중에는 딸년도 지 남편이 뭐 안 된다고 한다고 그냥 계약금 든 거 띄게 만들고 처음에는 나한테 그게 텔레비 사라고 준 500만 원인데 나를 뭐 못 살게 구는데 내가 그 돈 500만 원을 가지고 있겠어요? 딸년이 나를 못 살게 구는데 그래 그냥 당장에 늦어버렸죠. 그래 이번에 돈이 하도 없어서 그 저기 골프볼 회장 안영화 이 친구가 돈을 준다고 안 줘가지고서는 30만 원만 좀 빌려주라고 그랬더니 두말 없이 늦으더니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도 세입자가 지금 전세금이 3억에 들어있는데 2억 4천 2억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6천만 원만 내주라고 그래서 그 6천만 원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1,000만 원 정도 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빠 보고 집을 사라고 자기가 집 사는다고 자기가 원했냐 이거예요. 아빠가 왜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그걸 대체시켜가지고 집을 사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이거지. 저는 아들 하나 그거 데리고 얼마든지 저 남편 월급만 가지고서도 평탄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나쁜 놈 인간들. 저 어머니 아버지는 도둑질 해가지고서는 저들을 그렇게 잘 길러놓으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 아버지는 도둑놈 도둑년이라고 고발하는 그런 자식들이 내 자식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안에 그 저기가 다 들어 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그거 그 뭐예요? 그 틀. 그래 제가 만약에 불이 난다고 그러면은 일이 대피를 하고 여기에서 일을 처리를 하는데 이 부실한 아파트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이 완광기라는 거 여기 있는데 이 완광기를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걸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밟으니까 우다닥 하고 그냥 뚝 떨어져 버리지. 이 완광기를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이거 풀어놓은 상태인데 이걸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광기 여기 이걸 어깨에다 걸고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열려요. 이게 지금 이게 안 열리고 여기에 뭐 밑에 뭐가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그걸 다 검정 테이프다 붙여가지고서는 내 힘으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열려서 이렇게 열려야 이것도 지금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 노인네들이 무슨 재주를 열었어. 이렇게 열어야 이리 바람도 들어오고 여기 이거 대피문 이걸 닫고서 여기 불을 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도망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불이 났어도 저 안에 불이 난리가 났어도 이건 방화문이기 때문에 일이 저기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연기가. 그래서 이리 내려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내려놓고 이 시력이 이대로 좀 관리사무실서 다 확인해가지고 이걸 다 내려놓고 해봐라. 그러면은 노인네들이 불이 났을 때 도망을 갈 수 있고 젊은이들도 이걸로 해서 도망을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면은 완전히 화정동 사건이나 대구 지하철 참사나 그것 마냥 죽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이불도 하나씩 매달게 돼 있더라고. 가벼운 이불을. 지금 제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으니까 추워서 지금 도저히 촬영도 못 하겠어요. 왜 그래?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촬영한다고 탕탕 소리 나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냐고요. 촬영을 못 하는 게 당연하지요. 추워가지고.
응? 거기에 이불이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이불은 고사하고 그냥 비닐옷 봉지에 하나 집어여가지고서 말이지. 응? 있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내가 이해를 하고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그러면 내가 정신병자로 응? 저기를 하지.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서는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그러면 내가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여기다가 다 식물을 재배했어요. 왜? 식물이 살면 사람이 살아요. 동물이 살면 사람이 살고. 응? 식물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아파트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응? 동물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나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요. 살 수가 있어요? 독한 놈들은 살지요. 지 부모도 갖다가 죽여서 유산 받아먹는, 유산 나눠 처먹는 그런 무렴치한 새끼들이야 잘 살겠죠. 돈에 환장한 것들이니까. 아지 나와. 아지 너 나와. 아지만 또 못해요. 아지도 만도 못한 인간들하고 제가 산다고요. 아지 할아버지 방에 가서 자. 아지는 할아버지 방에 가서 자자고. 할아버지가 들어다 줄게. 거기서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지.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이 노인네가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아내는 그 공간을 자기는 집이 이제 서울에 자기 명의로 있으니까 골치 아프면 거기 도망가 버리고 저한테는 이 공간을 허락해 줘 가지고 이 공간에서 지금 생활을 하는 거죠. 식물도 심어놓고. 그러니까 이 환경에는 제가 가려움증이 없어요. 이 환경에서 이 온도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19.5도로 맞춰놨는데 19.5도로 만져서 지금 현재 20.5도예요. 그냥 19.5도로 맞춰놓어서 난방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5도가 되고 지금 내가 소모하는 그 전기가 22와트예요. 22와트. 어떤 것 왜 22와트가 왜 나갔냐? 왜 나오냐? 지금 제가 불을 껐어요. 이 안에 미등을 끄니까 13와트가 되죠. 그러면 미등 하나 켜는데 9와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켜는데 9와트가 들어가요. 9와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저걸로 바꿨는데도 전기 전략되는 그걸로 바꿨는데도 이 등을 켜니까 LED 등을 켜니까 72와트가 들어가잖아요. 72와트면 저거 지금 그게 40 뭐 얼마예요? 40와트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40와트. 이걸 끄면은 끄자마자 떨어지는 게 아니고 22와트로 지금 한 10초 안에 딱 변형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살으면 정부에서 20도 이상을 아파트 난방을 올리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협조를 해가지고 20도 이상으로다가 그걸 올리지 않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왜 한전에서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활해요. 이렇게 아니면 가려워가지고 못 살으니까. 아내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쿠션을 아내 대신에 제가 안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잘 와요. 이 쿠션이 없을 적에는 하루 저녁 잔다고 그래요. 1시간도 못 잤는데 이 쿠션이 오면서부터 제가 자고 싶은 대로 자는 거예요. 7시간도 잘 수 있고 8시간도 잘 수 있고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가 따뜻해야 되니까 자기가 필요한 이 전기 매트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이 지구 다를 줄 몰라가지고 삼성 디지털랜드를 갔는데, 디지털랜드에서 이제 그 뭐예요 그거 SD 카드로 이제 저걸 옮기면서 이걸 저걸 했다고요. 옆에 보니까는 위니아가 있어요. 위니아점이. 난 위니아점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위니아점이 거기 있더라고요. 위니아는 팀체로 아주 유명하고 전기 제품으로 진짜 아주 그냥 모범 기업이잖아요. 거기 가니까는 이게 20만 원인가 30만 원에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 이 전기 매트를. 너무 좋아요. 내가 여기 깔고 여기에 들어오면은 여기만 전기가 들어오고 여기가 똑같은 여기 있는 데는 여기는 또 안 들어와요. 여기만 들어와가지고 따뜻하고, 이게 그 자중과 거기 가서 이게 산 오리털 매트인데, 오리털 이불인데 이거 하나 가지면은 아랫돌이 벗고 윗돌이를 이렇게 입고서 자도 전혀 추위를 못 느끼고 아주 그냥 단잠을 잔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오늘 지금 자기 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청소해 놓으라고 그래서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내가 만약에 안 왔다고 그러면 이 밤도 제가 이거 촬영할 수 있는 저기가 조건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잠이 들어서 잠을 계속 자버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2시에서 일찍 일어나면 2시, 조금 늦게 일어나면 3시, 아주 아유 내가 더 누워야 되겠다 그러면 4시 이렇게 깬다고요. 그러면은 준비해가지고서는 꼬미게 새벽 예배를 가니까 5시 반 예배니까 아주 제 그 생체 리듬에 딱 맞는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사자의 입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다는 그 말씀도 제가 받았는데, 그 사자의 입에서 저를 건져내 주셔가지고 이제는 사랑으로 있고 마음으로 있고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이천호가 만약에 정신병원에서 똥 싸다가 맞아 죽든지, 아니면 제가 장군산에 넥타이 메고서는 올라갔었는데 거기 넥타이 메가지고서는 제가 자살을 했다든지, 맞아 죽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살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 이 방에서 저 문으로 뛰어내릴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5층에서 뛰어내려 가지고는 개망신만 당하지 죽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앞에 길에 있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기분 나쁜 게, 지금 내가 처음서부터 기분 나빴던 것이 거기서 사철나무를 심어놨는데 2017년도에 심은 사철나무가 다 죽어 있어요. 거기다가 1, 2호 라인 802호에 입주자 대표가 살고 양병원이라고 살고 있는데 1, 2호 라인 앞에는 고엽제까지 뿌리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그래가지고 잔디까지 다 죽여버리더라니까요. 그래놓고 사람이 살으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고엽제를 저기 관리사무소를 소장하고 양병훈이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양병훈을 죽이려고 관리사무실에서 몰래 뿌린 줄 알았더니 관리사무소는 자기들이 안 뿌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표시가 되어 있냐고요. 사람 인자를 써놓고 일자를 써놓고 빨갛게, 단지 안에도 사람 인자 쓰고 일자 쓰고서는 거기다는 고엽제를 뿌린 거예요. 그럼 뭔가 이 아파트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을 안심하고 살으라고 그러고 주민이 노인네가 행패 부린다고 그래가지고서는 119 부르고 112 불러가지고서는 갖다가 집어였냐고요. 그 당시에 내가 교회에 최재현 목사예요. 풍요로운 교회 최재현 목사를 좀 양병원이 보고 좀 불러와라.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라합이 그 아이성인가 그 성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그 붉은 줄로다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이 나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런 그 표시가 돼 있는 집은 넘어간다. 애굽 출애굽할 때에도 택한 백성들한테는 양의 피와를 우슬추로 해가지고 뿌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죽음의 사자고 건너간 거나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노아의 사건 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고기를 먹게끔 하고 생명은 너희들이 잘 유지하면 110까지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리얼 크린 종교 거기서 가니까 그걸 하면은 120까지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붙였더라고요. 이게 과학 수학적으로 저기가 됐다며요. 정말 열받아요. 정말로 제정신이 되면은 제가 못 살겠어요. 차라리 미쳤기 때문에 내가 살지. 제가 왜 욕을 해야 돼요? 관리사무실에다 대고. 제가 왜 욕을 해야 되냐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월급쟁이들은 얼마나 편해요. 제가 여기서 아내 없이 생활해 보니까 밥 먹고 싶으면 오뚜기 밥 그거 3분이면 데우면 밥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쌀로 아주 그냥 그거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제일 좋은 쌀로다가 오뚜기 밥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기억하는 걸 오뚜기 밥을 기억해서 그랬는데 제일 좋은 쌀로 그 다음에 씻는 것도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아주 온도를 맞춰서 그 물로다가 세척을 해서 아주 그냥 밥도 거기에서 3분만 데워서 먹으면 소비자들이 아주 그냥 제일 최적의 그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그것도 행사상품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은 800원이나 900원이면 산다고요. 한 단지에. 그렇게 사서 제가 먹어보니까는 뭐 생활비 진짜 월급쟁이 100만 원만 저기 한 달에 수입 받으면 먹는 데는 뭐 전혀 지장 없어요. 우리 아지가 지금 환경이 맞으니까 이렇게 구부리고 차잖아요. 진짜 승질 나는 데에서는 지금 이 밤에 나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저걸 촬영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날 샜을 때 다시 해주는 건 아내는 지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나보고 날 세면을 하라고 그 사람들 경비실하고 관리실 사람 불러들여가지고 관리실 사람 등짝 때리니까 왜 때리냐고 당신이 정신이 있냐고 정신 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군호를 짜가지고 이 사람 지금 정신질환자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해하라 이런 쌍개 진짜 니은이지 어저께 자기 남편은 갖다 정신병원에 부르고 그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야.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놨으면 관리실이 됐든 경비실이 됐든 늙은이들이 변을 당하면 배를 누르면 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실의 임무고 경비실의 임무지. 지들을 뭐 월급 주고 지들 월급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우리가 그 피를 짜내가지고서는 관리비도 처음에는 얼마 나오지 않더니만 사정없이 올리는 거예요. 지들 못해. 알아요 우리가? 뭐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지들 입주자 대표하고 몇 놈들만 소곤소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치우는데 얼마 들어갔다고 눈도 안 치워 제대로도 안 치워가지고서는 그냥 낙상 사고를 일으키면서도 하나 뭐 당신의 가책도 없고 그 박대리라고 하는 시설과 대리님은 내가 작년에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는데 일 나갔다고 그러고 빼돌려가지고서는 이 자식이 우리 아내하고 내통해가지고서는 그분이 쓰시겠다는 것을 내가 진짜 베트남에서 그냥 만들어가지고서는 바로 우리 단지 앞에 그 쓰레기장에 갖다 놓은 것까지 다 시청에다 보관한다고 그러면서 빼돌린 놈이 말이죠.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억울하다고요, 저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선 와서 생명을 가지고 왔으면 정말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서는 그러고서는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맞냐고요. 어? 이게 준영이한테 받은 모자예요. 천안함 사건 때 반절은 죽고 반절 살아가지고, 어? 반절은 죽고 반절은 살아가지고 유족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준영이가.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그 준영이한테 해준 게 뭔지 아세요? 기가 막혀서 말도 못 하겠어요? 응?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복권 장사, 응? 복권방을 해가지고 수수료가 얼마씩 떨어지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너들 같은 쓰레기들은 복권방이나 해가지고, 응? 복권방이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운 좋게 복권 당첨되면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가 당첨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PR하려고 복권방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밑에 여기가 당첨된 집 어쩌고 저쩌고 써붙여 놓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요. 가장 정말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다가 북한군이 그랬던 미군이 조작해가지고 그랬던 그 저기가 갈라져 버렸는데, 그 군함이 투동강이가 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대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모르게 하고 세월호만 가지고서, 세월호는 애들이 소풍가다 생긴 일 아니에요? 국가를 지키다가 생긴 일이 아니고 세월호는 애들이 소풍가다 생긴 일이에요. 그건 가지고서는 벌써 언제부터 대통령까지 탄핵시켜서 내쫓아버리고서는 저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장병들은 복권방이 뭐예요? 저는 준영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서 눈물을 주체를 못하겠어요. 제가 복권을 한 50만 원어치는 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부동산에다가 다 뿌렸어요. 책도 한 4, 50권 사가지고서는 교회도 20권 주고, 제가 그걸 다 팔은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정신병자로 올려가지고서 병원에 들어가는 바람에 책도 못 팔고 순천 부동산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책을 다 팔아줘야 되는데 아내한테 카드까지 다 몰수당하고 현금을 다 뺏겨버리고 나니까 사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피눈물이 나요. 제가 그래서 파크 골프도 치는데 저는 가가지고서 제 불만스러운 것을 해소하는 저걸로다 치면은 딱 소리가 나고 또 잘 맞춰서 치면 멀리 나가니까 무슨 분역에다 넣는다고 지랄들 하는데, 집안에서 마누라 분역에도 집어넣지 못하는 늙은이들이 무슨 놈 거기다가 공지 보여가지고 무슨 돈 내기로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한정 100원씩을 낸다. 어쨌든 100원이 정말로 100원짜리 하얀 돈인지 만 원을 갖다가 100원이라고 그러는 건지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제가 이렇게 입고서 이제 밖에를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나가서 기왕에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다 지금 현장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요. 아직 넌 자, 넌 잠 안 자도 돼. 또 낮에도 자잖아. 할아버지는 낮에 잠을 안 자잖아. 너는 낮에도 잠을 자잖아. 그렇게 잠을 자고서도 졸려? 응? 그렇게 자고서도 졸리냐 아지야? 응? 아지야 졸려? 우리 아지도 어떻게 입양하게 됐냐면 우리 아내님이 그렇게 혼자서 집에, 나는 회사로 나가고 우리 아내는 혼자서 집에 있으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입양을 하게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하기 전에 강아지에 대한 책을
강아지 박사 얘기만 듣지 않고 강아지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강아지 훈련을 시키지 말으라는 책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강아지는 사랑으로 키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니까는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더니 똥 싸고 오줌 싸고 나를 이제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얻은 지식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훈련을 시켰다. 이제는 제가 똥 싸는 변기 옆에서 똥 싸고 또 그 바닥에다가 여기 화장실 구배가 안 잡혀서 바닥에다가 아이고 이제 그 구조물을 깔아놨더니 안 깔은 데서 제가 오줌을 싸요. 그러니까 패드가 필요 없는 거지. 제가 손을 지금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접혀가지고. 지금 매트에 풀을 끈 거예요. 메인을 차단시켰어요. 메인을 딱 차단시키니까 이제 몇 와트가 나오나 보시자고요. 메인을 차단시키고 얘도 차단시키고 미등도 차단시키면 깜깜한 상태죠. 우리 아지는 안 보이네요. 하도 깜깜하니까. 지금 얼마 나와요? 14마트가 나오잖아요. 다 끄니까. 이 14마트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뭐에 지금 14마트가 있지? 아무것도 안 붙이 다 껐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도둑놈들이 뭘 잘못해서 이거를 완전히 안 꺼서 그러나요? 이 전기 코드를 완전히 뽑질 않아서 14마트에서는 요지부동이에요. 기본으로 14마트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거든요. 이 방에. 네? 이상하잖아요. 왜 14마트가 나오냐고. 연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14마트는 누가 먹는 거예요? 응? 네? 이 도둑놈들이 그냥 각 세대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이거? 14마트가 왜 나와요? 참,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왜 14마트가 나오냐고. 다 껐으면 제로와트가 나와야지. 이러고서는 저들 믿으라고 그러고 저들은 다 잘한다고 그러고 도둑놈들 아니에요 전부 다? 도둑질은 저들이 헤쳐먹으면서 노인네들은 도둑놈 취급하고 저들은 가장 정직하고 아주 뭐 깨끗한 놈들 그걸로 가려고. 제가 오늘 저기 이마트 파크 골프장에서 파크 골프를 즐기고 그리고서 가져온 6단지 힐스테이스에서 가져온 이 쓰레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 이 배트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쓰는 배트인데 이것들 딱지를 안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경고받은 거죠. 이게 제가 그 힐스테이트에서 가져온 가방
하나는 이것을 제가 쇼핑 갈 때 쓰는 가방이고, 이것은 제가 저기 파크 골프하러 갈 때 쓰는 거. 그거. 요게 뭐 어성초는 저거 물고기. 이것도 6단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 무엇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제 메이커에 물어보면 왜 어디에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시장 갈 때 끌고 다니는 커트예요. 커트. 이게 조금 깨졌으니까 버려버려가지고 제가 갖다가 수리해가지고 좀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건 보니까 애기 여기다가 앉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울려서 채우는 기계고요. 이건 이제 드론, 총, 아이들이 쓰던 거. 이것도 가방. 그냥 손으로 들고 항공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전 아이들 소리에 익히는 거. 다 이거 다 디지털 드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6단지에서 가져온 거고. 6단지가 훨씬 생활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이런 그 쓰레기장에 나오는 걸 보면 훨씬 수준이 높아요. 여기 새똥마을 5단지는 빈약하고 6단지는 진짜 풍족한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 힐스테이트는 지금 눈도 다 녹았어요. 거기는 진짜 따뜻하고 실내 조경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삼성 레미안보다도 그 힐스테이트는, 그것도 현대그룹인데 하여튼 그 힐스테이트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삼성 레미안보다도 아마 가격이 더 나갈 거예요. 5단지는 초창기 입주 때부터 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기가 별로 없고요. 어제 탁구 골프를 치러 가는데 진짜 그렇게 황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차이나는 차이나잖아요. 본드 칠만 여기다 제대로 했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건데, 이것도 비싸게 주는 신발, 이거 나오자마자 사서 이게 비싸게 주는 신발인데 이 창이 이렇게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길 가다 버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에 와서 본드만 붙이면 또 이쪽은 본드를 붙인 거거든요. 내가 다시 본드만 붙이면 얼마든지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주워가지고 왔지. 혹시나 몰라서 항상 마스크는 여기 후지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권장사항이라 안 써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냥 후지만 넣고 하는 거지. 엘리베이터 얼마나 편해요 진짜. 옛날 같으면 다 걸어서 다녀야 될 것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미시비시하고 아주 그냥 왼수졌는데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한국 현대 것도 얼마나 좋은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렇게 일본하고 왼수다 어쩌다 하면서 하는 행동거지는 왼수가 아니고 그 사람들 제품을 지금도 쓰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 보면 일본 사람들 것이 좋아요. 우리가 애국심으로다가 현대가 좋다고 그러지만 현대보다는 미쓰비시에서 한 것이 엘리베이터도 저기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여기가 새벽기도 가는 길인데 지금도 재선충으로 죽은 그 소나무를 배지를 안 했다니까요. 배지를 안 했어요. 여기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 관리사무소를 작년에 그냥 그 사람들은 막 요구를 해가지고
완전히 제거를 해버려요. 여기에 있던 그 최선종 밴 저기 걸린 소나무 밴 이게 밑둥이에요. 여기가 밑둥 있잖아요. 이렇게 밑둥. 공교롭게도 1, 2호 라인만 더 심하게 저기가 훼손된 거예요. 약을 뿌렸기 때문에 얘들이 살 수가 없죠. 1, 2호 라인만 공교롭게도 더 심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없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불빛이 안 비치니까 잘 안 보이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1, 2호 라인만. 그래서 제가 이 아이파크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겠어요. 화정동에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뻔뻔스럽게 이번에 선수들 맞이하면서 3억씩 준다고 지도냐 그게? 이거 보세요. 나무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기 큰 나무 이것도 죽어버렸다고요. 여기도 이게 락한 뭐 어쩌고 이게 소공원이라고 해놓고 나무가 죽으니까 기분 나빠서 살겠냐고요. 얘도 지금 죽어가네. 저 최선충 걸린 나무 지금 보이잖아요. 파란색 속에서.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이 지금 401동 402동인데 402동에 제가 입주해서부터 계속 보면은 지금 저 위층에서부터 7개 등이 켜져 있어요. 그 안영호가 거기에 동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실에 전화해가지고 저것을 점검하라고 그랬는데 관리실 놈들이 안 하는 거예요. 남 자는데 왜 하냐 이거지. 지금 한쪽에는 3이 있고 저기는 7이 있고 중간중간에 지금 불이 켜져 있고 다른 데는 다 꺼져 있잖아요. 계단불이 이거 있으면 안 되죠. 이 시간에 왜 있어요? 401동은 그 동대표가 사는 동은 하나도 불이 안 켜져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잖아요. 402동인지 403동인지 걔만 지금 저렇게 있다고 켜진다고 불이 항상 켜져 있어. 제가 입주해서부터 지금까지 켜져 있어요. 우리 아파트도 불 켜 있는 저거 없잖아요. 별로 다 꺼져 있지. 이 시간에는 다들 자니까 저같이 미친놈이나 돌아다니지.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좋은 자원들을 다 버리니 말이죠. 제가 텃밭에 이거 마대로 세 마대 갖다가 지금 놓은 거예요. 어머나 뭐 엄청 춥네.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이게 503동 통로인데 저가 503동 앞에 있는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면 관리사무실에서 제대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쓰레기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안 되죠. 안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싹 바깥으로 나가야, 여기서 만약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다. 얼마나 좋은 장이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싼 장이에요. 대형 폐기물로 해서 얼마 붙였어요? 5,000원짜리 붙었잖아요. 저렇게 5,000원짜리 붙여서 내놓으면은 저걸 시청으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리사이클하는 업체인지 뭐가 쫓아다니면서 회수를 하더라고요. 총이 이렇게 해서 밤에라도 말이지 정성 이걸 다 여기는 차지도 안 했는데 왜 바깥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되냐 이거죠. 이 옷 좀 보세요. 이 좋은 옷들을 그냥 갖다 버린다니까요. 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잘 선별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꼭 필요한 데다가 준다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선별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거 갖다 어디다 판다고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은 알겠어요 이거? 예?
이런 멀쩡한 옷을 거기다 놔가지고서 내가 미친 짓 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그냥 정말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마냥 그것을 쓰레기를 다 썰어서 집안으로 끌려 올라갔던 것을 아내가 그냥 막 잡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골에 있는 산정마을에 우리 셋째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을 내가 갖다 주면 목회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뭐 안식년이라고 그러더니 사실은 안식년이 아니고 교회에 일을 한다는 얘기를 내가 안식년이라고 잘못 들은 것 같아. 제가 이거 안 주워 올 수가 있겠냐고요. 얼마나 귀한 옷인데. 그래서 내가 미친놈이 된 거예요. 이런 쓰레기를 주워 온다고. 딸년도 쓰레기 주워 간다고. 가방, 거기 가가지고서는 크로바 가방인지, 삼소나이트인지, 대형 가방을 걔네 집 가서도 주워니까는 왜 그것을 쓰레기를 주워 가냐고. 야, 네가 가방 하나 사줬냐? 지가 가방 하나 사줬냐 이거예요. 저기한테 성철이 목사한테 옷도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옷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옷은 우리 아내가 다 지 아는 사람들 다 줘버린 거예요. 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옷은 못 줬잖아요. 하나도. 네? 제가 도른 사람이에요. 아내가 도른 사람이에요. 제가 끈도 붙여가지고 1,000원짜리 끈도 하나 붙이면 10년을 드셔도 상관없어요. 아내는 벌써 이 신발 저기 했다니까요. 망가뜨렸다니까요. 옷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가져온 옷이 정말로 버려야 될 옷인지 입어도 될 옷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버려야 될 옷이에요? 이 옷이? 주인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봉지에다 넣어서 주민 중에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쓸 수 있으면 쓰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거 입고서 아침에 저기 해야 되겠네. 교회 가야 되겠네. 새벽 예배. 쓸 수 있으면 쓰시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빨래까지 해가지고서는 이불을 갖다 거기다 저기를 갖다 옷을 갖다 넣었는데 이걸 그냥 갖다가 태우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태워야 될 옷이냐 이거예요. 이 옷이 이 옷이 태워야 될 옷이에요. 이 옷이 이런 옷이 태워야 될 옷이냐고요. 이제 아침 밥 먹고 교회 갈 준비 해야 되겠어요. 끝내겠습니다. 오늘 촬영은.